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객사 솔로몬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양재동 모아타운 1구역 공사비 증가 시나리오를 이런 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공사비 상승폭이 어느 정도는 줄어드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거용 건설 공사비 지수를 한번 뽑아봤더니 공사비 지수가 가장 큰 폭으로 뛰어 올랐던 게 20년도 코로나 직후 그리고 21년도 말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 올랐고요. 언제부터 안정을 찾기 시작을 했냐면 23년도 넘어오면서부터는 여기 있는 변동률로 봤을 때는 아주 크게 감소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사비 상승폭은 어느 정도 줄어드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라는 악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비가 또 이렇게 튀어갈지 아니면 이런 보합세로 이렇게 장기간 유지를 해나갈지는 미지수긴 해요. 그런데 강남권 같은 경우는요, 이런 비용 증가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규제 지역으로 인한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더불어서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을 가로막는 최고의 악법이 바로 분상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이 분상제가 만약에 해제됐을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느 구역을 제가 분석을 해볼 거냐면 6구역이에요. 1구역은 일단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6구역과 2구역이 그 바로 뒤를 쫓아서 대상지 선정에 공모 신청을 했지만 아깝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자, 근데 탈락을 해도 공모 신청일을 기준으로 권리 선정 기준일이 잡히게 돼요. 그러면 권리 선정일 이후에 지은 신축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현금 청산이라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축이 더 이상 지어지지 못하는 상태로 노후도가 계속돼서 유지되기 때문에 제가 현재 기준에서의 노후도를 한번 뽑아보니까 30년 기준에서의 노후도도 이미 50%대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또 25년도 기준에서의 노후도를 봐도 68%라고 하는 수치가 나와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30년 기준에서 60% 정도의 노후도를 달성하게 되면 더 이상은 모아타운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재개발도 갈 수가 있고요. 신통기획도 갈 수가 있어요. 또 역세권 같은 2구역은 역세권 재개발로도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저는 큰 호재로 봅니다. 왜냐하면 노후도가 더 심해질 거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이 권리 선정 기준일이 한번 정해지면 추진 의사가 계속 있는 동안에는 더 이상은 인허가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68%가 조금씩 연차가 더 차면서 자연스럽게 30년 기준으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조한 가격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2구역과 6구역입니다. 물론 이제 구역계는 약간 수정이 돼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재개발로 간다라는 전제를 깔았을 때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가로구역들은 웬만하면 다 제외시키고 구역계를 다시 짠다는 전제로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전면부 대로 쪽에 있는 가로구역들은 어느 정도 배제를 시킨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여기 삼거리에 있는 가로구역도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역계를 좀 새로 수립을 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번에 진행했었던 분석은 이제 공사비를 증가시키면서 얼마만큼의 분담금이 늘어나고 예상되는 순이익이 감소하는지를 보는 시나리오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반대예요. 공사비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오른 현재 기준으로 유지된다라고 전제를 깔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가를 분상제 해제되는 수준까지 높여가면서 얼마만큼 조합원들이 내게 될 분담금이 줄어드는지를 두 가지 평형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양재 6구역이 300% 정도의 3종 상한 용적률만 적용을 받더라도 사실은 사업성이 끝내주는 동네예요. 여기는 뭐 누가 나무랄 거 없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고, 또 완전한 평지에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3종으로 진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종상향을 위해서 기부 체납을 좀 해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 기부 체납 비중을 제가 따져봤더니 늘어나는 연면적의 절반 정도로 임대주택 비중이 연면적 대비 한 16.7% 정도 계산이 됐고요. 세대수 대비해서는 대략적으로 20% 가까이. 그래서 세대 규모로 임대주택을 거의 500세대 가까이 좀 작은 평형대 위주로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조합원들의 평형 구성은 좀 다양하게 해봤습니다. 왜냐면 다세대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세대 소유자 분 중에서 권리가액이 굉장히 작은 다세대가 많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18평대부터 84 정도, 요 정도 수준으로 한번 적용을 해봤고, 전체 조합원 숫자가 한 1170여 명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서 다세대 조합원이 한 1000여 명이에요. 그리고 단독 다가구 조합원분들이 한 130여 분 정도인데, 여기는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개별 단독 필지 면적이 최소 5, 60평대는 되는 동네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통건물 소유자분들은 웬만하면 2채 이상씩은 다 드려야겠죠. 그래서 조합원 물량으로 대략적으로 한 1300세대 정도로 뽑았을 때 그래도 한 18평부터 25평 정도 되는 사이즈로 그래도 일반 분양분이 700세대급은 넘게 나오는 그 정도의 수치가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 규모는 임대 제외하더라도 약 한 2000여 세대 정도 되는 수준으로 계산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반 분양 얼마까지 허용을 해줄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요새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웬만한 강남권에 속해 있는 민간 분양단지들에서는 분상제라고 하더라도 평당 분양가를 6,000대 이상까지는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배 5구역이나 반포 같은 지역들이 전부 다 어느 수치까지 가고 있냐면 평당 분양가 6,500대. 그러니까 84 기준에서의 일반 분양가가 죄다 20억대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약간의 반사이익을 놓은 게 바로 방배 5구역이죠. 반포동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설정을 받았어요. 사실은 유리하다기보다는 그게 정상인 거고요. 반포 일동이 약간은 이 규제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익을 많이 뺏겼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장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분상제 해제라고 하는 요 규제 완화책이 들어가게 됐을 때는 양재동도 사실은 그와 못지않는 분양가를 하더라도 잘 팔릴 동네거든요. 여기에서 개포동과 이어져 있는 연접해 있으면서 또 역과의 거리는 오히려 개포사동보다 더 가까운 데가 바로 양재 이동이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평당 5천대부터 평당 7천까지 분양가를 한 5천씩 높여가면서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그래서 지분 5평짜리 현재 한 4억 5천 정도의 매매가가 올라가 있는 구축 다세대를 기준해가지고 추정 권리가를 뽑아봤더니 추정 권리가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비례율도 크게 편차가 없는 정도 수준으로 제가 조합원 분양가를 계속해서 낮춰봤어요. 낮춰봤더니 어떤 계산이 되냐면 일단은 평당 일반 분양가가 5천대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은 조합원들께서 내셔야 되는 분담금이 5억 5천, 5억 중반대 정도가 돼요. 그래서 현재 4억 5천 정도 되는 매매가에다가 추가 분담금을 한 5억 중반 내려면 적어도 한 10억 정도 이상 투자를 해야 5구 정도를 신청할 수 있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500만 원 정도 높아지게 되면 분담금이 한 6천 정도 줄어듭니다. 또 이게 더 높아져서 지금 방배나 반포 정도 분양가인 6천에서 6,500대까지 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조합원이 내셔야 될 분담금이 4억 초반대, 3억 초반대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지게 돼요. 거의 다 분상제 해제되면 요 7천대 무리 없이 소화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7천대까지 높아지게 되면 거의 2억대 후반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8사를 신청하더라도요. 처음에 8억부터 출발을 했어요. 분담금이. 근데 이게 6천에서 6,500만 되더라도 5억 초반, 6억 중반 요 사이 정도까지 분담금이 낮아지게 되고요. 평당 7천이라고 하는 수치까지 가면 8사를 신청하는데도 채 5억 분담금이 안 들어가는 수준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내려보자면 건축비 증가분 이상의 프리미엄이 현재 기준에서 신축 아파트에 다 붙어 있어요. 특히나 상급 지역은. 그래서 요새 신조어가 하나 나왔죠. 얼죽신이라고 얼어 죽어도 나는 신축에다가 신고가를 쓰더라도 가겠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분상제나 토어제 같은 악법을 통해서 공급이 완전히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공급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거냐. 지금 그렇다 그래서 공공택지가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뭐 계양신도시, 하남 교산신도시 이런 공공분양 물량이 막 쏟아지고 있는 시기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설령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거 지금 기초에 예상했던 4억 중반, 6억 안짝 분양가 절대 안 나옵니다. 토지 때만 계산하더라도 최소 7억대 이상 분양을 해야만 시공사가 붙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급 공백이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가량을 이 시장을 완전히 꽁꽁 얼어붙게 만들 건데 그런 상태에서 이 토어제나 분상제를 유지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분상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지되기를 바라고 또 시장의 외침이 그렇다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좀 법 개정이 있으리라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 분상제가 있지 않더라도 비용 증가, PF 금리라던가 아니면 공사비 인상 이런 비용 증가를 어느 정도 그 정부 정책 입안자들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평당 한 6천에서 6,500대 그리고 마포 같은 경우도 보시면 분상제 해제되니까 바로 옆에 신축 아파트 가격보다 더 비싸게 분양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100대 1 그 수치가 넘는 청약 경쟁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가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은 사업성이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고 또 제가 양재동을 콕 집어가지고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나머지 모아타운 시도하다가
떨어졌었던 강남권 지역보다는 양재 이동이 훨씬 더 노후도가 지금 많이 달성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30년 기준에서 재개발 낮춰진 노후도 60% 달성이 머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대략적으로 한 5년 안짝만 흘러가더라도 이 30년 기준 노후도가 달성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양재동만 이런 지역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선호하는 상급지 중에서는 이렇게 된 지역 중에서 마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지역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아파트 신축들은 건축비 증가분을 한참 상회할 정도로 아파트 값이 정고점을 넘어서 뚫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다세대는 어쩌냐면 다세대 지금 규제 완화해준 거 하나도 없다고 봐요. 1월 10일 대책으로 뭐 일부 완화해주는 척은 했지만 워낙에 이번 정부가 립 서비스 가지고만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서 완화해준 게 너무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규제가 지금 겹겹이 쌓여 있고 거기다가 이제 사업이 모아타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저평가 구간이 많이 크게 눌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다세대가 아파트의 발끝도 못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규제 완화가 하나가 딱 걸렸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날아갈 지역들은 강남권의 노후도가 어느 정도 차 있는 양재동 같은 지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서 물건을 아주 저렴한 마피 시절 지금 같은 상태에서 선점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효과 누릴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런 좋은 구역들에서 제가 미리 확보해 놓은 상당히 괜찮은 가격의 물건들을 투자 매물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전화 예약 주셔서 상담받으시면 되겠고요. 또 강의 시간에는 이런 분석해 놓은 상급 지역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강의 신청해 주셔가지고 저와 만나 뵙고 좋은 투자를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